안녕하세요, 김 변호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의뢰인 제이입니다. 오늘 또 바로 시작할게요. 이번 케이스는 부산지방법원이고요. 30대 여성, 미혼 회사원. 월 155만 원이시래요. 근데 이상한데요?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취소. 최저임금에 미달되긴 해요. 이분도 뭐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은 급여가 이렇게 낮으면 법원에서 급여에 대한 의심을 해요.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취업을 최근에 했어. 최근 취업이요. 최근 취업이야. 그러면 그거네요. 약간 인턴 기간이라고 해서 급여의 몇 퍼센트. 급여가 적으신 분들, 최근 취업하신 분들은 조건부인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조건부인가는 안 났어요. 채무는 6,800만 원인데 사유가 생활비랑 전 직업이 보험 설계사셨나봐요.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. 아시겠지만은 보험 수당이라는 게 어마어마해.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보험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한 거에 대해서 그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기간 유지를 못하면 그 돈 뺏어가는 거야. 줬던 돈 뺏어가야지. 왜? 5년 10년간 유지해서 맞아요. 우리한테 많은 수익이 들어오니까 너한테 이런 계약을 체결하라고 많은 인센티브를 줬는데 중간에 빠그라지면 그냥 토해내라 라는 게 환수금이에요. 그리고 이 환수금 때문에 회생하시는 설계사님들 되게 많아요. 그 다음에 청약통장. 이제 재산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청약통장은 예금이야, 예금. 청약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지 일반 예금하고 똑같아. 그러면 내가 만약에 회생을 했어. 채권자 은행에서는 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예금이 이 회사에 있다면 상계 행사가 가능해요. 금지명령 이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아요. 네. 얼마든지 깔 수 있어요. 금지명령과 상관없이.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은행의 빚을 없애면 되는 거야. 이분은 그러면은 어땠던 거예요? 이분은 다행히 뭐냐면 아까 그 케이스였어. 청약통장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거든. 우리 은행에 빚 있어요? 없는데요? 그럼 안 상관없다고. 심플하네요 이것도. 21%가 나오는데 한 1,400, 1,500 정도 갚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개인 사업이잖아요. 그 보험 설계라는 게 개인 사업하면서 이제 빚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낮은 변제율로 되긴 했는데 이분이 보정할 때 문제점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최근 취업한데 급여가 되게 작아. 그럼 법원은 당연히 뭘 의심하느냐? 얘는 변제금 줄이려고 맞아요. 월급 적게 받네 하는데 이분은 옛날부터 급여가 적었어. 제가 3년 동안 2,000, 2,500, 2,200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. 지금 받는 돈이랑 이전에 받는 돈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.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건 또 할 말이 좀 있는데 동생한테 한 1,000만 원 정도 빌렸어요. 그걸 채권자로 넣은 거야. 가족끼리는 안 들어가잖아요. 오늘 모든 원칙은 회생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. 되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빌린 돈도 실무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채권을 못 넣게. 못 넣죠. 일반 채권자와 똑같은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또 예외적으로 웃긴 게 뭐냐면 빌려서 빌린 돈들 있잖아요. 동생이 돈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동생도 카드론으로 땡겨가지고 누나한테 그냥 돈을 빌려준 거야. 왜냐면 이 돈을 빌려서 이 누나가 바로 썼기 때문에 누나의 회생 채권에서 빠져버리면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잖아. 나도 채권자인데. 그쵸, 추심을 할 수도 없고. 빌려서 빌린 돈들은 보통 가족이라도 인정을 해주는 경향들이 좀 있는 대리인 사무실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. 인가가 난 거죠? 낮지. 21%로. 최근 취업했는데 급여가 적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일부러 급여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조건비가 안 난다.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가족들한테 빌린 돈이라도 해도 특별한 경우에는 또 채권자로 반영해서 일부를 변제해 줄 수 있다.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소개시켜드렸어요. 의뢰인 털어보시죠. 수원지방법원 사례이고요. 20대 남성 그리고 미혼 사무직 직장 있으신데 최근에 취업하신 이거 아까 했지. 최근 취업하면 보상 뭐 나와요? 그 전 직장에 대한 급여 소명, 앞으로 이 직장을 어떻게 잘 다닐 거에 대한 다짐? 또 있었나요? 왜 이직했는지. 맞아요. 이 사장이랑 무슨 관계인지. 맞아요. 사진. 야매 취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그렇지. 위해서. 실제로 이게 한 7, 8년 전에 되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. 참 이 회생바닥이 춘추전국 시대인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어떤 사무실에서 유령회사를 몇 개 차려놓고 사무실에서요 직접? 일 안 하는 사람들 거도 괜찮아요. 거기에 취업을 다 시킨 거야. 가라로 급여를 다 찍은 거야. 그게 판사님한테 걸린 거야. 왜냐면 같은 회사들이니까. 그렇지. 예를 들어 뭐 대구지방법원이다 라고 했을 때 계속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뭐 법무법인 공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. 법무법인 공명은 뭐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채무자들이 취업을 많이 하지? 그러게. 라고 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
그 주소에 그 회사가 없었던 거야.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들 다 뒤져보니까 수십 명이 나갔나 봐. 그 회사에 가라앉혀. 그거 사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거는. 너무하네, 진짜.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뭐 115만 원 최저 생계비니까 그냥 116만 원 급여 받는다고 적어서 만 원씩 36일 갖겠습니다.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거야. 말도 안 되게. 최근에 취업을 해서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왜 옮겼는지, 이전 직장에서 뭐 했는지, 이 사장이랑 무슨 관계인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봐요. 꼼꼼하게. 소득은 세후 200만 원. 그리고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사시고 계시고요. 채무는 아까 1억 3천만 원. 대부분 코인으로 인한 최근 채무. 한 1, 2년 정도 내 거를 최근 채무로 보는 것들이 이제 법원의 어떤 성향이고, 이분은 또 특이한 게 극 최근 채무가 있어. 극 최근 채무. 아, 현금 서비스, 카드론 이런 거는 돌려먹으려고 하는 채무자들끼리 정보 교환하는 카페도 있고, 그 다음에 네네네. 무슨 뭐 단톡방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. 회생 신청하기 전에 현금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카드론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빠이 땡긴 다음에 현금화 시켜놓으라고 한대요. 저도 그 얘기 들었었어요. 그래. 왜냐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니까. 맞아요. 회생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늘면서 법원에서 채권자의 뭐 이익을 뭐 해하는 행위라든가 성실히 하지 않을 때라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돈 찡박아 놨을 때 내가 봤을 때 기각될 수가 있어. 이분 원칙적으로 변제하면 어떻게 되죠? 소득 200만 원에 최저 생계비 115만 원을 제외하고 85만 원 36개월에서 3천만 원 갚는 변제가능이 원칙적인 거지만, 이분이 아까 채무가 1억 3천이었잖아. 네. 대부분 코인이고 최근 채무였는데 변제율이 몇 프로예요? 23%네. 이게 되겠냐고. 안 되지. 30% 미만은 그냥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. 그래서 보정이 뭐가 나와? 네, 2020년 이후에 발생한 최근 부채 20년도니까 2년. 2년으로 본 거야.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. 최근 부채라는 게. 도박, 코인 등 사용금액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고, 최근에 퇴직을 했는데 최근 퇴직했을 때 퇴직급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. 이게 되게 평균적인 거야. 네가 사행성으로 쓴 돈 전액 청산 가치 반영해라. 풀 매수를 위해서 퇴직금 뽑아 쓴 거야. 그러니까 이전 퇴직금 나왔으니까는 청산 가치 반영해라고 한 거야. 그럼 얼마야? 그러면 또 1억 넘어간다고 이게.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을 갚으려면 한 달에 150만 원 넘게 갚아. 160. 못 살아요 그러면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정을 받고 85만 원씩 60개월이니까 1천만 원 정도 변제하겠다고 적어놓은 거야. 그러면 뭐 한 40% 뭐 이 정도 되겠지.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각. 왜요? 보세요. 보정에 뭐가 나왔어? 다 반영해라. 전액 청산가치 반영해라라고 했단 말이야. 5천만 원만 갚겠습니다라고 내니까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? 너 성실하지 않아. 기각을 난 거를 가지고 은행도 전화했겠지.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것 같다. 조금 더 조절을 하자. 이 은행에는 한다 그런 거야. 알았다 그런 거야. 나는 최저생계비를 85만 원만 인정해줘라. 아까 115만 원에서 30만 원 또 빼겠다 라고 해서 115만 원씩 60개월 7천만 원 갚겠다 하면 50% 약간 넘어가거든. 50%에서 70%면은 인가 내준다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직시항고를 하면서 보정서를 냈어. 회장님 저희가 깝쳐서 죄송합니다.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, 좀 부탁한다 라고 하니까 결정을 취소시켜줬어요. 2번 높인 변제 계획안을 가지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줬기 때문에 판사님이. 그러니까 이제 개시는 날 거야 아마. 아니면 조금 더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. 적게 갚을 방법 없습니까? 없어요. 없어. 적게 갚으면 기각 나. 많이 갚으세요. 그럼 반성하시고.